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매장 같은 경우는 저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매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매장은 충청북도 음성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음성 금왕읍에 있고요. 뭐, 이렇게 생각처럼 이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알뜰하게 다양한 나무들을 심어 놓고 저희들이 식재하고 관리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커피 한 잔 이렇게 커피 한 잔 타드리니까, 여기는 뭐 쏠려고 해도 주변에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커피 한 잔 주세요라고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이제 그 농장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도 있고 다른 농장들을 방문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저희 직원들이 타주니까 직원들이 사주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커피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오늘은 이제 할 것들이 뭐냐면 호스타, 등수국, 겹추명국, 버블껌, 여자나무 중에서 오렌지 아이스, 맹문동을 오늘은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 호스타 같은 경우 첫 번째죠. 호스타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게 한 3년 전부터 농사를 열심히 지으셨어요. 열심히 지으셨는데 팔로가 없어서 팔지를 못하고 3년 동안 열심히 키우기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키우기만 하시다가 이제는 좀 팔아야겠다라고 하시는데, 농사만 3년 동안 지으셨으니까 팔로를 알지를 못하고, 어디다 팔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올해부터 판매를 시작하셨는데, 생산량은 어마어마한데 아직은 판매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포스타를 판매를 해드리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또 마침 10cm 팔고 있었던 게 있잖아요. 10cm 팔고 있던 것들이 이제 거의 다 품절 걸린 상황이고, 그래서 15cm 화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이렇게 막 크게 하신 것도 그냥 15cm 가격으로 다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제 파는 게 목표지 수익 남는 건 목표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빨리 팔고 또 새롭게 또 계속해서 꾸준히 새로운 품종들 개발해 가면서 이렇게 식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면 저희들이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들고 나왔는데, 가격도 좀 합리적인 가격이죠. 그 농민께서도 큰 이유는 생각 안 하시고 나는 이것 좀 빨리 팔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셔서, 그럼 저희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많이 풍리를 취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농민들 도와주기 위해서 가격은 좀 저렴한데, 사실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다른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기는 해요. 하지만 한정 수량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농민 지원 프로젝트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호스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호스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 음지식물 아니야 라고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 호스타가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대역폭이 굉장히 커요. 음지에서부터 양지까지 자랄 수 있을 정도로 대역폭이 큰데, 그만큼 강한 식물이라는 거죠. 강한 식물이어서 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양지에서도 잘 자랍니다. 사실은 이분이 키우시는 밭도 그냥 밭에서 키우세요. 그냥 노지 밭에서 키우시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컸잖아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강한데, 굉장히 넓죠. 스펙트럼이 넓어서 어디에 심어도 잘 크는데, 호스타 같은 경우는 음지식물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지에서 그거 잘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색깔이 이렇게 색깔 있는 애들이 있어요. 색깔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약간 반양지, 반음지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너무 음지로 들어가 버리면 또 색깔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테두리에 노란색들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음지로 들어가 버리면 이 색이 약간 녹색처럼 바뀌기도 하고 하니까 반양지나 최소한 반음지 정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 아시는 분들이 이미 다 아세요. 번식 방법은 어떻게 번식하냐면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번식하잖아요.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번식을 하는데, 포기 나누기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딱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여기 제가 카메라 앞으로 살짝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벌써 이거 두 폭인 게 티가 나잖아요. 두 폭인 게 티가 나서 보시면 이 두 포기를 나누는 거예요. 두 포기를 나누는 거라.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 나누는 시기가 있어요. 번식을 할 때 시기가 있는데, 지금 나눠버리면 얘들도 힘들어하겠죠. 뿌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더운 날씨에서 이렇게 자르면 힘들어하니까, 가장 적기, 포기 나누기 할 수 있는 적기는 2월 말에서 4월 5일 전, 그러니까 3월 달 정도에 이렇게 포기 나누기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개체수를 번식해 가시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호스타 이렇게 그림에도 나와 있잖아요. 한 덩어리가
저렇게 이렇게 커져요. 한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커져서 하나가 마치 하나의 작품인 것처럼 하나의 어떤 포인트를 이루는 나무 수형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호스탑 안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는 정원들 가보면 정말 매력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호스탑은 꽃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꽃도 이렇게 있습니다. 퍼플색과 흰색의 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퍼플색의 꽃들도 있고 흰색 꽃들도 피는데 정말 다양한 꽃들 그리고 다양한 잎들 가지고 호스탄 연출하는 거라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금 제일 힘드신 게 제가 봐서 정원 가드닝 생활 하시면서 제일 힘드신 게 아마 가드닝 생활 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제가 봤을 때는 잡초와의 전쟁 아닐까 싶어요. 지금 또 날씨도 이러다 보니까 물을 주면 잡초가 더 잘 자라는 것 같고, 비가 오면 잡초는 더 커 있는 것 같고, 나무는 안 크는데 잡초는 무럭무럭 크고, 그래서 잡초는 뽑아주자니 내가 힘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잡초를 잡을 수 있는 식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호스타도 대표적인 잡초를 잡아줄 수 있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음지 나무가 있으면 나무 밑에 잡초들이 자랄 수 있는 공간에 호스타를 심어둠으로써 잡초들이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잡초가 씨앗이 이렇게 발화돼서 나오는데 호스타가 있다고 잡초가 안 나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잡초 같은 경우는 발화 조건이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한 95% 이상이 광발화성이라고 하죠. 햇볕을 받아야지만 잡초 씨앗들이 발화가 돼요. 씨앗이 발화가 돼서 이렇게 잡초가 크는데 호스타가 잎이 이렇게 퍼져서 그늘을 만들어 버리면 햇볕이 안 들어가죠. 햇볕이 안 들어가면 잡초 씨앗 자체가 발화가 안 돼요. 그래서 잡초 씨앗 자체가 발화가 안 되니까 잡초가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잡초를 억제해 버리는 거예요. 눌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서 잡초와 전쟁에서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 게 호스타를 키우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한 걸음을 딱 걸었을 때 그 발자국 있잖아요. 그 발자국 안에는 7만 개의 씨앗이 존재한다고 해요. 7만 개의 씨앗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건 표면에 있는 거에서부터 뭐 안으로 들어가서 발화가 되지 않고 있는 많은 씨앗들이 있는데 그 7만 개의 씨앗들이 햇볕을 받으면 언제든지 발화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씨앗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햇볕만 받으면 잡초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햇볕을 못 받게 차단해 버리는 것이 잡초를 억제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고 바크를 많이 쓰시잖아요. 바크를 쓰셔도 사실은 연하게 쓰시면 햇볕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얇게 쓰시면. 그래서 바크 같은 것을 까실 때도 5cm 정도 두께로는 깔아주셔야 잡초가 제대로 억제가 되고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깝기는 하죠. 비용도 많이 들고 두껍게 깔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크를 얇게 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얇게 까니까 잡초 올라오던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 5cm 정도는 깔아줘야 잡초가 안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크를 깔았는데 효과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두껍게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호스타를 심어서 자연스럽게 잡초를 잡는 방법이 아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채팅이라든가 이런 건 오면 이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사실 한 품종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채팅에 온 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채팅에 올렸는데 왜 답을 안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질의응답은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분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조금씩 이렇게 질의응답의 폭을 넓혀가고, 끝나고 나서라도 저희들이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호스타 품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 품종 같은 경우는 프랑시라는 품종이에요. 잎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간 대엽종의 잎, 중엽종 이상의 잎을 가지고 있고, 녹색의 잎에서 그 하얀색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은은한 빛이 나고, 꽃 같은 경우도 퍼플 느낌의 꽃이 이렇게 올라와요. 꽃 개화 기간이 언제냐면 6월부터 8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꽃들이 올라와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꽃들이 올라오는 프랑시라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아는 품종이죠. 버지니아 릴이라고 해서 사실 이 품종 같은 경우 버지니아 릴 같은 경우는 이 테두리에 보면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약간 테두리가 노란 황금색이 나와요. 황금색이 나와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이 포인트로 연출하기에 굉장히 좋은 식물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판매를 하다 보면 녹색과 노란색이 섞인 것,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잘 나가는 현상이 왜냐하면 세계 대비가 확실하죠. 세계 대비가 확실해서 이렇게 잘 우리 고객님들이 잘 나가는 품종인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스테인드 그라스. 스테인드 그라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항상 아시죠? 입도 크고 녹색의 입에 노란색 테두리가 있어서 근데 입이 너무 크죠? 크다 보니까 잡초 잡는데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스탠드 글라스를 잡초 잡는 용으로도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연출하는데도 스탠드 글라스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출이 되다 보니까 한 덩어리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나무처럼 그리고 작품처럼 그리고 자연스러운 자연 조경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즘 자연주의 조경이 뜨고 있는데 자연주의 조경에 적합한 소재가 이런 호스타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품종은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것하고 다르게 얘는 녹색이 테두리에 있어요. 녹색이 안쪽에 있고 녹색이 바깥쪽에 있죠. 녹색이 이렇게 바깥쪽에 있고 안쪽이 노란색 무늬가 들어가요. 안쪽에 노란색 무늬가 들어가서 지금 화면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음지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저렇게 그 안쪽에 노란색이 선명하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것처럼 반양지에 심어 두시면 안쪽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노란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심는 위치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거야? 색깔이 조금 바뀝니다. 심는 위치에 따라서 햇볕을 잘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 색깔이 나오기도 하고 자기 색깔이 안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약간 노란색이 반양지에 있을 때는 안쪽은 노란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마우스 이어입니다. 마우스 이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엽종이죠. 굉장히 소엽종이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이거 같은 경우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우스 이어를 왜 좋아하시냐면 귀엽고 깜찍하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고 꽃도 이렇게 선명하게 올라와서 우리 마우스 이어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좋아하시는 품종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10cm 포트에서는 마우스 이어가 없었어요. 저희가 10cm 포트에 마우스 이어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지금 보시면 마우스 이어가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마우스 이어 원하시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품종 같은 경우는 패트리죠. 패트리 같은 경우는 10cm에도 있던 품종이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꽃도 보라색의 꽃이 피고 이 테두리가 이렇게 하얀색이 있으면서 보면 선명한 하얀색이 나오죠. 그러면서 안에는 녹색이 있어요. 그리고 호스타 같은 경우는 결이 있어서 이 결대로 나오는 색깔들이 있어서 이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쁘고 아름답고 정원에 심었을 때 한 덩어리로 그리고 개체수가 안에서 번식이 굉장히 빨리 이렇게 이루어지는 품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있을 때 빠르게 분주할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가 패트리어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 같은 경우가 이름이 리버티입니다. 리버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 구독자들이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인 게 이 테두리를 보면 테두리가 이렇게 멋있죠. 이 테두리가 보면 흰색과 노란색 사이 정도 약간 아이보리 느낌, 진한 아이보리 느낌이죠. 진한 아이보리 느낌인데 진한 아이보리 느낌은 양지에 있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나니까 반양지 쪽에서도 이렇게 잘 크니까 리버티 같은 경우 우리 구독자님들도 식재하실 때 너무 그늘로 가지 마시고 이런 색깔들은 사실은 양지 쪽에 심어주시는 게 색깔이 잘 나옵니다. 뭐 블루라든가 빅테디 이런 것들은 음지로 들어가도 이렇게 색깔이 잘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반양지에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스타 7종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호스타를 품종을 소개시켜 드렸고 이걸 생육 조건이라든가 이런데 어디에 식재를 하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식재는 사실은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하시면 좋아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하시면 좋고 그리고 호스타 같은 경우는 사실 습을 좋아합니다. 습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그늘을 만들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늘을 만들기 때문에 땅에 이렇게 잘 마르지가 않아요. 땅이 잘 마르지가 않아서 물을 주면 자기들이 수분을 이렇게 함유하고 있고 이 호스타 같은 경우는 수분을 좋아하는 식물인 표가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잎맥을 보시면 잎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잎을 보시면 물을 모으는 구조입니다. 이슬이라도 이렇게 모으면 이 골이 있죠. 이 골이 있어서 이 골로에서 물을 내려보내요. 이 골로에서 물을 내려보내서 항상
호스타 같은 경우는 습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배수가 안 되는 땅에 하다 보면 뿌리가 이렇게 녹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수는 잘 되는 땅에 심어주시고 배수는 잘 되더라도 땅의 수분을 어느 정도 촉촉하게 먹고 있는 땅, 그런 땅에서 호스타는 훨씬 잘 자랍니다. 그래서 수분을 좋아하는 식물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스타에 대해서 마치고 지금까지 질의응답 하신 것들 간략하게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갈 건데, 질의응답 하신 것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로즈님이 질문해 주셨네요. 메자나무 가시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메자나무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자나무가 이따가 메자나무 순서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메자나무는 가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고 메자나무 특징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메자나무는 가시가 있는 나무 중에 하나고, 그 가시를 통해서 메자나무가 이렇게 겨울에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메자나무 가시가 있어서 싫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잎이 나오면 가시는 잘 안 보여요. 잎이 나오면 가시는 잘 안 보이는데 겨울철에 가시가 잘 보인다고, 잎이 나오기 전에는 가시가 잘 보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찔리면 아파요. 정말 많이 아픕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등수국이죠. 패티오라리스라는 등수국인데, 이 등수국 품종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이제 패티오라리스 같은 경우는 등수국이면서도 향도 좋아요. 향도 좋아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 심었을 때 굉장히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나무예요. 여기 자료 화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풍스러운 고택에 잘 어울리는 그런 수국 중에 하나고, 요즘은 담장으로도 많이 하고 울타리로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수국 종류들이 병충해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병충해에 강해서 내한성이라든가 내병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식재하는 나무 중에 하나고, 울타리 그리고 담장에 올리는 거, 그리고 어떤 포인트수로 이렇게 올릴 때도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등수국 같은 경우 향은 사실 은은한 향이 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서 등수국으로 올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 연출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등수국과 함께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클레마티스를 같이 올려줘도 이뻐요. 등수국과 클레마티스를 같이 올려줘도 이쁘고, 이제 등수국과 잘 어울리는 그런 궁합이 맞는 품종들이 있어요. 궁합이 맞는 품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클레마티스인데, 클레마티스와 등수국을 같이 올려주면 더욱더 화려함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연출 방법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등수국도 사실은 굉장히 크게 자랐죠. 크게 자랐는데 사실은 이런 대품의 등수국을 구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보시면 너무 크죠. 이렇게 큰 등수국, 사실 저희도 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택배 보내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긴 한데 저희 직원들이 잘 보내거든요. 사실은 잘 보내서 안전하게 잘 가는데, 만약에 너무 크다 싶으면 저희들이 위에를 전지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전지해서 보내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얘가 너무 커서 이렇게 좀 잘라서 보냈구나 라고 해야 되는 게, 저희가 택배를 보내다 보면 아쉬운 게 뭐냐면, 택배사에서 1m 20까지밖에, 높이가 1m 20에 가로 세로가 20cm 20cm면 더 이상은 안 받아줘요. 그보다 큰 거는 택배를 안 받아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1m 20이 넘는 것들은 위에서 전지를 하고, 사실 전지하기 전에 먼저 살짝 휘어봐요. 살짝 휘어봐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고, 휘어서도 된다 하면 살짝 휘어서 이렇게 보내는데, 휘어서 보낸 것들이 중간에 부러지는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뭐라고 하시면 좀 저희 직원들도 서운해할 것 같고, 저희 직원들은 최대한 전지를 안 하려고 큰 상태로 보내려고 한 거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부러졌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전지를 해서 보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최대한 큰 걸로 보내려고 전지를 안 했구나라고 안 하고 보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티오라리스 같은 경우는 내한성 온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한성 온도가 영하 23도에서 25도 정도 내한성이 되니까, 강원도 정말 추운 지역 아니고서는 전국에서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월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권서부터 시작해서 그 충청 경상 전라 쪽은 워낙 잘 되는 거고, 경기 북부 지방에서도 사실은 너무 추운 지역 빼놓고는 전국에서 월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동 온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패티오라리스 등수국의 특징들이 있죠. 등수국의 특징들이 뭐냐면 공중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중뿌리가 있어서 이 공중뿌리를 통해서
이것들이 벽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뭔가 잡아야 되잖아요. 뭔가 식물이 벽을 타려면 벽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그게 뿌리가 있어서 그 뿌리가 딱 안착을 해요. 뿌리가 안착을 해서 그걸 잡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삽목 잘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중 뿌리가 있어서 사실은 삽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삽목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공중 뿌리가 있다고 해서 삽목이 잘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페티오라리스는 삽목이 안 되지도 않지만 삽목이 잘 되지도 않는다.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또 도전 정신이 강하시잖아요. 도전 정신이 강하셔서 그래도 삽목은 안 되지만 나는 그래도 해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삽목을 하셔도 괜찮은 게 워낙 이렇게 줄기도 많고 가지도 많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 구독자님들 잘라서 삽목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 뿌리가 있는 부분도 한번 잘라서 해보시기도 하고 공중 뿌리가 없는 부분도 이렇게 정상적인 삽목이죠. 정상적인 삽목 방법으로도 삽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삽목 성공하시면 저희들한테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내주셔서 자랑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삽목 성공했어요 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삽목 성공하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뭐 조금 그래도 그런 사진들을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이벤트를 통해서 나중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드릴 테니까 한번 삽목 성공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사진 한번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페티오라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수국하면은 기본적으로 목수국, 아나벨 수국, 산수국, 마크로 수국들만 생각했는데 등수국이라고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런 등수국들 같은 경우는 사실 등나무처럼 이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너무 어린 묘목들은 꽃이 잘 안 펴요. 어린 상태에서는 꽃이 안 피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꽃이 피는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꽃이 피는 나무인데 전지를 해놔서 그런 거고 여기도 보시면 꽃이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조그만 포트에 있는 것들이 꽃이 피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속 전지를 해가면서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가면 전지 없이 이렇게 심어서 키우시기 때문에 꽃을 훨씬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등수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잠깐 한번 가져보면 등수국 월동이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저희가 설명 중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박명준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등수국 같은 경우는 아까 23도에서 25도 정도의 내한성 온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페티오라리스 같은 경우는 강원도 추운 지방이라든가 경기 북부의 추운 지방에서는 조금 월동이 힘들 수 있는데 그 외 지역에서는 무난하게 월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23도 정도면.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한번 도전해서 심어보시고 이쁘게 키워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옥자마 종류가 모두 호스타인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옥자마, 비비추 이런 것들이 다 큰 틀로 하면은 호스타의 일종인 거죠. 호스타 속에는 옥자마도 있고 비비추도 있고 한데 호스타라고 안 부르시고 아직도 옥자마라는 표현, 비비추라는 표현이 더 친숙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둘 다 호스타의 또 다른 이름, 호스타가 과라고 하면 과 밑에 우리가 계문강목 과속종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문강목 과속종을 이렇게 보다 보면 과가 있고 속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호스타 같은 경우는 좀 더 넓은 범위이고 이제 옥자마나 비비추는 좀 더 좁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경감님 질문 감사하고요. 박명규님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겹추명국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겹추명국 준비되는 동안 잠깐 제가 투명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투명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을꽃 중에 하나예요. 가을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투명국이 사실 가을에 꽃이 이렇게 투명국이 피어 있는데 투명국이 이뻐라고 했는데 우리 투명국이 세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투명국을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사실은 흰색과 핑크색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을에 이제 투명국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보고 투명국이 이래서 사람들이 투명국 하는구나라는 걸 보는 게 너무 꽃이 이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꽃이 너무 이쁘게 피어 있어서 그거 보고 사실은 투명국의 매력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투명국을 이렇게 가을꽃에 뭐 평범한 꽃이지라고 생각했는데 투명국이 활짝 피어 있는데 한 송이가 이렇게 간지 있게 올라와서 피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 투명국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는데 이 투명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저희가
겹추명국이 있고 호추명국이 있어요. 헛꽃도 있고 겹꽃도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그 헛꽃은 안 가져오고 겹꽃만 한번 가져와 봤어요. 겹꽃만 가져와 봤는데 이제 헛꽃은 이제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있고 흔하다 보니까 사실은 겹꽃으로 준비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나가버리네요. 근데 이제 세 가지 품종인데 두 가지 품종은 키가 작게 크는 외성이고 한 가지 품종은 좀 키가 크게 크는 그 추명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흰색의 추명국은 키가 약간 있는 키가 한 90cm 정도까지 이렇게 쑥 올라올 거예요. 쑥 올라와서 여기서 꽃망울을 탁 터뜨릴 건데 그러면 정말 간지 있죠, 사실은. 간지 있고 흰색의 꽃이 사실은 굉장히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핑크가 있는데 핑크가 두 가지 핑크가 있어요. 투명국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해라고 자꾸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데 투명국은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그 가을꽃의 대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대상화라고도 해요. 뭐 서리를 기다리는 꽃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가을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대표적인 꽃이다 보니까 국가과의 일종이기도 하고 아네모네라고도 해요. 그래서 투명국은 국자가 그 국화를 날타할 때 그런 꽃인데 그러다 보니까 땅은 어떤 땅이시냐면 배수가 잘 되는 땅. 그리고 투명국 같은 경우도 약간 반양지에서 이렇게 잘 클 수 있는 식물이니까 양지, 반양지에서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한성 온도 같은 경우는 사실 호추명국들 같은 경우는 내한성 온도가 굉장히 좋아요. 호추명국 같은 경우는 내한성 온도가 거의 영하 뭐 30도에서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호추명국은 내한성이 좋은데 겹추명국 같은 경우도 내한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한성 온도를 영하 한 23도 정도 영하 23도 정도로 보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 같은 데서는 약간 멀칭을 해줘야 돼요. 강원도 지역 같은 데서는 이렇게 약간 왕기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로 살짝 덮어주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고 내한성 온도는 영하 23도 그리고 이렇게 외성은 내한성 온도가 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키가 크는 추명국이 있어요. 키가 크는 추명국들 같은 경우는 겹꽃이지만 영하 28도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같은 경우는 영하 28도이기 때문에 전국 웬만한 지역에서 다 월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키가 작게 크는 외성의 핑크색 종류 같은 경우는 두 종류가 있는데 리틀 브리지 스위트하고 리틀 브리지 핑크가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내한성 온도가 23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는 한 40cm 정도 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성들 같은 경우는 40 정도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터뜨리고 그 흰색 같은 경우 80cm에서 90cm 올라와서 터뜨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키 차이를 이용해서 투명국을 연출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은 흰색이 약간 뒤로 빠지고 핑크들이 약간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연출하게 되면 핑크의 꽃이 여기 아래에 있고 흰색 꽃은 위에서 이렇게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단을 식재하실 때도 핑크색 계열들의 투명국을 앞쪽에 그 다음에 화이트는 뒤쪽에 심어주시면 이렇게 단이 생기죠. 자연스럽게 단이 생기면서 우리가 훨씬 풍부하게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양의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식재 위치는 리틀 브릿지 핑크와 리틀 브릿지 스위트가 앞으로 가고 그, 투명국 화이트 같은 경우가 좀 뒤로 식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휠윈드라고 하죠. 그 화이트는 휠윈드라고 하는데 휠윈드 같은 경우는 키가 80cm 이상 크기 때문에 뒤쪽에 식재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는 항상 잘 되는 곳에 식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화기간 같은 경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투명국 같은 경우는 8월에서부터 10월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8월부터 10월 보시면 되는데 뭐 빨리 피면 7월에도 펴요. 하지만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보다는 다음에 이어서 피는 게 좋을 것 같고 번식 방법으로는 투명국은 어떻게 해서 번식을 시키냐고 하면 겹투명국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삽목으로 번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하게 되면 우리들이 개체수가 이렇게 막 늘려나갈 수가 있죠. 막 늘려나갈 수가 있어서 나눔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주변에도 나눔을 할 수 있는데 겹투명국 나눠주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얘 귀한 애인데 얘 뭐 좀 가격이 나가는 애인데 라고 하시면서 옆에 나눔을 했을 때도 좋은데 그럴 때 살짝 모른 척 하시고, 이거 내가 증식을 한 거야. 내가 한번 직접 삽목에서 키워본 거니까 한번 키워봐 하고 주시면 그분들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겹추명국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삽목을 통해서 번식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명국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사실은 이제 투명국 같은 경우는 헛꽃이 있고 겹꽃이 있어요. 근데
겹꽃 같은 경우가 왜 내한성이 강하냐고 하면 원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종이고 겹꽃은 거기서 이제 좀 저희가 육종을 하면서 만든 거라 내한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영하 23도 정도 되지만 그래도 흔치 않은 식물이니까 한번 심어서 가을에 아름답게 내 정원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명국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많이 자라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심어주시면 될 것 같고, 배수가 잘 되는 땅, 양지, 반양지에 심어주시면 이쁘게 자랄 수 있는 추명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구독자님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신 거 이렇게 저희가 잠깐 할 건데, 정원 조경 신청도 받으시나요? 사실은 저희가 조경공사 의뢰가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의뢰가 들어오기는 해요. 의뢰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아직은 사실 정원 조경 공사를 저희가 받지는 않아요.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식재 위치를 잡아주세요라고 설명은 드리는데 저희가 직접 이렇게 식재라든가 이런 건 하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어떻게 식재하면 좋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정원 조경에 대해서 어제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한 30분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풀 뽑고 이러는데 정말 자기는 귀농하고 귀촌이라고 해야겠죠. 귀촌을 해서 낭만적이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잡초 뽑느라고 손톱이 다 헤어지고 그래가지고 손톱에 그냥 흙이 들어가가지고 손톱에 때가 끼고 그래서 너무 정말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식재를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닥치는 대로 일단 막 갖다 심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나무 좋은 나무 있다 그러면 심고 좋은 나무 있다 그러면 심고 막 하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조경공사를 할 때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나무를 사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마지막에 사는 거예요. 나무는 마지막에 사는 거고 맨 먼저 도화지를 하나 꺼내세요. 도화지를 꺼내서 도화지에 그림 먼저 그리세요. 어떻게 동선을 어떻게 짤 것이고 어디로 지나갈 것이고 그래서 동선이 나누고 섹터를 구분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름 정원, 봄 정원, 가을 정원 이렇게 섹터를 나눌 거다라고 하시면 봄 정원, 여름 정원, 가을 정원 섹터를 나누기도 하고 가운데는 뭐 봄, 여름, 가을을 푸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나눠서 거기다가 이제 원하는 식물들을 식재를 하시는데 먼저 화단을 또 만드세요. 그 다음에 바로 식재하지 마시고 화단을 약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식물을 키울 때는 배수가 잘 되는 곳, 통풍이 잘 되는 것을 항상 추천드리잖아요. 배수가 잘 되려면 기본이 화단을 만들어서 단을 높여주는 거예요. 단을 높여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중력수라고 하거든요. 지구가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만유인력이라고도 하고 중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럼 녹다 보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당기는 힘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중력수로도 빠지고 당겨서 빠지기도 하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물이 빠져요. 그래서 물이 빠져서 배수가 잘 돼요. 그래서 일단 화단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고 화단 높이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사실은 너무 높게 만들면 내가 힘이 들기 때문에 너무 높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평지와는 단차를 둬서 화단을 만들면 물 빠짐이 훨씬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단을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화단을 만드실 때는 꼭 소재를 돌이라든가 이런 거 소재를 써주세요. 근데 자연석 돌을 써주시면 굉장히 좋은 게 벽돌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쓰시는데 그러면 인공미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있는 거고 돌을 써줬을 때 자연미가 있는데 돌로 이렇게 화단만 만들어놔도 내 정원이 이제 50% 정도 이렇게 완성돼 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 정원이 다 완성돼 간 거 아니야? 거의 정원 다 만들어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나무는 그때 식재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화단 높이를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걸 심고 어떤 걸 심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되는데 항상 먼저 정원을 먼저 나무 먼저 심어버리시면 나중에 고생하십니다. 다 캐다가 다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딸나무 내년에 뽑힐 수 있는 걸 살 수 있나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산딸나무가 저희가 사실은 작은 것들은 다 품절이 돼 버렸고 큰 거밖에 없어요. 큰 거밖에 없어서 올해도 꽃이 피었기 때문에 내년은 당연히 꽃이 피겠죠. 근데 가격이 저희가 좀 비싼 것만 있어서 키가 커요. 그래서 택배가 안 돼서 청주면은 여기서 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오시면 저희들이 6만 원부터 10만 원짜리까지 있으니까 거기서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가 커서 택배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영호원님, 패티오라리스를 양지에 식재한 지
2달 지났는데 처음 식재할 때 모습 그대로 전혀 안 크는 이유가 양지에 식재해서 그런가요? 양지에 식재해서 그렇다기보다 이제 뿌리가 2달이면 이제 뿌리가 활착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뿌리가 활착이 되고 뿌리가 활착이 돼서 딱 활착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성장을 시작해요. 근데 모든 식물들이 여름에는 성장을 멈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름에는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을 막 뿜잖아요.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름에는 성장을 잘 안 하다가 봄과 가을에 성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봄에 성장을 제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지금 식재했으면 뿌리가 활착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여름에 성장을 안 하는 듯 보이다가 어느 순간 가을 되면 쑥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할 건 이제 아나벨 수국 중에서 버블검이라는 수국이에요. 사실 아나벨 수국 중에서 버블검이라는 수국인데 이게 버블검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버블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목수국을 보면 항상 본연의 색이 안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흰색이나 라임색으로 폈다가 이렇게 단풍이 되는데 버블검 같은 경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색감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이런 화려한 색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벨 수국들이 매력이 있거든요. 아나벨 수국 중에서 뭐 핑크 아나벨, 화이트, 스트롱 아나벨, 그 다음에 루비 아나벨, 무베트 이런 애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색깔이 나와요.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내한성 온도 같은 경우는 아나벨 수국 같은 경우는 영하 30도 정도까지도 돼야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나벨 수국 특징들이 이런 가는 가지들이 있어요. 이런 가는 가지들이 사실 죽는 현상들도 발생이 되지만 아나벨 수국 특징이 뭐냐면 뿌리에서 내년에 더 많은 촉이 올라옵니다. 내년에 더 많은 촉이 올라와서 이런 가지가 있어서 가지에서도 피기도 하지만 뿌리에서 올라오는 게 얼마나 올라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수국은 말 그대로 이제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폭풍 성장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쑥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키가 1m 20이다 그러면 1m 20까지 쑥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1m 20에서 수국 꽃을 피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수국이에요. 그래서 아나벨 수국까지는 영하 30도까지 내한성 온도가 되니까 걱정 없이 이렇게 심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강원도 추운 지방에서는 사실 완결을 덮어주면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은 게 나중에 잡초가 안 나기도 하고 완결을 이렇게 심어줌으로써 잡초가 안 나게 막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보온 효과도 있고 해서 완결로 사실은 식물들을 이렇게 멀칭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아서 시골에서는 완결 구하는 게 이렇게 공짜로도 많이 구하시잖아요. 뭐 도심에서야 완결을 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주고 사야 되지만 시골에서는 정미소 같은 데 가면 완결은 많이 막 가져가라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정미소들도 많아서 그런 정미소에서 완결을 받아다가 가을철에 내 정원에 뿌려두는 것도 한 가지 노하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완결을 적당히 사용하시면 내 정원에 잡초도 잡으면서 이렇게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덮어줬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아나벨 수국 종류 같은 경우는 첫 해에는 4-5송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는 15송이, 그 다음에는 30송이, 막 50송이, 100송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폭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아나벨 수국 같은 경우는 작은 나무라고 해서 너무 촘촘히 심어버리면 나중에 이제 서로 싸우게 되죠.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벨 수국 같은 경우 식재하실 때 거의 한 80에서 1m 간격은 띄우라고 하거든요. 최소 80에서 1m 간격은 띄우고 식재를 하셔야 나중에 싸우는 현상, 2, 3년 후에 싸우는 현상들이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심어줄 때 아나벨 수국 항상 30cm 정도, 80cm에서 1m 띄우시고 식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아나벨 수국들의 장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국이고 그래서 아나벨 수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나벨 수국 버블건 같은 경우 이렇게 본연의 색깔을 나는데 약간 핑크색인데 밝은 핑크색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밝은 핑크색의 느낌 아나벨 수국을 좋아하시면 버블껌 시켜서 심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항상 아나벨 수국 같은 경우는 효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들은 자르면 또 피죠. 가을에도 또 피는데 언제 피냐면 이제 얘들이 이제 꽃이 지려고 할 때 완전히 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꽃이 지려고 할 때 잘라주세요. 꽃이 지려고 할 때 잘라주면 두 갈래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피는데 이 꽃이 필 때 두 갈래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꽃의 개화량이 처음에 5송이가 폈다고 하면 가을은 10송이가 피잖아요. 그러면 꽃의 크기가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올려보낼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비슷한데 꽃의 크기는
2배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피는 게 꽃의 크기가 좀 작아지는데, 뭐야, 왜 이렇게 꽃이 작아라고 하지 마시고, 가을에 꽃이 귀한 시기에 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시면 꽃이 작아도 이쁘게 이렇게 이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꽃이 작아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작은 상태의 아나벨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나벨 수군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또 질문하신 거 있으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지 목수국 미라클 말채 작년 9월에 심었는데 판매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지 묘목이 화분에 옮겨 담아야 하는지요? 가을 봄 언제 해야 되나요? 지금 크기가 대품입니다. 우리 유엔아이님인가요? 유엔아이님 같은 경우 이제 직접 이렇게 키우셨나 봐요. 말채나무고 이렇게 그 다음에 목수국을 심으신 것 같은데, 목수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9월에 심었으면 올해 전지만 한 2번, 3번 해줬으면 아마 대품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라클 말채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판매 홍보를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도 되고, 나중에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문자 주문 전용 전화번호에다가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연락도 드리거든요. 그리고 노지 묘목이 화분에 옮겨 담아야 하는지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화분묘가 대세거든요. 화분묘가 대세인 게, 봄에는 이제 그 우리가 녹화마대에 감아서 분을 뜬다라고 표현을 하죠. 분을 뜬다라고 표현하는데, 녹화마대에 감아서 이렇게 끈으로 감아서 이렇게 판매되는 그 분달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파는 화분 포트묘라고 하죠. 화분 포트묘라고 하는데 그 2가지 형태가 있는데, 화분 포트묘의 장점은 1년 내내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분다리로 했을 경우에는 판매 시기가 봄에 한정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봄에 한정시키지 마시고, 봄에는 분다리로 파시되 봄 외에는 화분묘로 파시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에 담으셔도 되고, 가을에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가을에 분다리를 떼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잎이 떨어진 다음에. 왜 잎이 떨어진 다음에 분을 뜨냐면, 잎이 있는 상태에서는 식물들이 물을 필요로 하잖아요.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뿌리를 끊는다라는 건 그 식물한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후유증을 앓을 수밖에 없죠.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어서, 잎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는 뿌리를 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분을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잎이 떨어진 다음, 그래서 11월 정도에 분을 떠서 이렇게 화분에 옮기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 되면 그 시기에 이제 분다리로 사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분다리로 사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분을 뜰 수 있는 시기는 11월부터 3월 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분을 뜨시기 때문에 그때 전문적으로, 지금은 판매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그 상태면은 11월부터 내년 3월 달까지가 판매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파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 안개 꽃나무 있을까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자연안개 꽃나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연안개 꽃나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외목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키가 커서 택배는 안 돼요. 키가 커서 택배는 안 돼서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내방하는 고객들에게만 팔고 있는데, 오시면 깜짝 놀라실 게, 뭐 물건 상태도 좋다고 하시고, 금액적으로도 너무 만족해하고 가시는데,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판매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건 이제 메자나무 오렌지 아이스입니다. 저희가 메자나무 오렌지 아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죄송해요, 조그만 포트밖에 없는데 하우스에 있다 보니까 메자나무 오렌지 아이스가 색깔이 조금 연하기는 해요. 연하기는 하는데 햇볕에 나가면 굉장히 색깔이 선명해지죠. 선명해지는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수량을 갖다 놓다 보니까 햇볕을 못 받는 곳은 이렇게 녹색이 나오기도 해요. 햇볕을 못 받는 곳은 녹색이 나오기도 하는데, 햇볕이 잘 받는 곳은 이렇게 오렌지 색깔이 나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 있을 때 식재 간격도 적당하게 띄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붙여서 밀식을 해버리면 얘들이 성장도 못할 뿐더러 아랫부분들은 다 이렇게 녹색의 잎이죠. 녹색의 잎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조금 실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식재 간격을 적당히 띄워두시고 이렇게 심어주시면 좋은데, 이제 사실은 이게 수입
묘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온 모종이다 보니까 사실은 나무 크기에 비해서 뿌리 상태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나무 크기에 비해서 뿌리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성장 속도가 빨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작은 묘목이지만 작은 묘목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하냐면은 성장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매자나무가 키는 크지 않습니다. 매자나무 자체가 60cm에서 80cm 사이로 키가 크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빠르게 크는 나무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매자나무 같은 경우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있을 때 어떤 느낌으로 연출하시면 좋냐면 봄, 여름, 가을을 화려하게 하고 싶은데 꽃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꽃은 사실 개화 시기가 있어요. 꽃은 개화 시기가 있어서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잖아요. 근데 매자나무 같은 경우 장점은 봄부터 꽃이 질 때까지 자기 본연의 색깔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연의 색깔을 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색을 연출하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는 꼭 꽃처럼도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매자나무는 정원에 요즘은 필수 아이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인트로도 심고 그 다음에 군식도 하고 그래서 필수 아이템인 것 같은 게 꽃이 없는 시기에도 꽃처럼 아름다운 색을 연출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 정원에 색을 입히고 영월에 지금 매자도 한번 동산도 보이는데 저렇게 색을 입혀서 내 정원에 색이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매자나무가 적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성비를 따져도 작은 나무라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품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직접 수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수입상들이 계속 마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좀 올라갔는데 그래도 이 정도 상품이면 제가 봐서 매자나무 오렌지 아이스 같은 경우는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심었을 때 굉장히 효자 식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내 정원에 꽃이 없는 시기에 꽃처럼 화려함을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동은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영하 30도까지 월동이 되니까 걱정 안 하고 심으셔도 돼요. 강원도 지역에서도 사실은 매자나무는 월동이 되니까 강원도 지역에서도 많이 심으십니다. 그래서 월동 걱정 없이 편하게 내 정원에 색을 입힐 수 있는 매자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질문을 또 이렇게 한 게 있으면 저희가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구독자님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답변도 주시고요. 문자로 남겨주시고 유튜브 상에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댓글은 못 달아드려요. 바로바로 댓글은 뭐 유튜브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는 직원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댓글을 다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과 끝나고 나서 뭐 어쩔 때는 뭐 저녁 9시에도 달고 저녁 10시에도 달고 그러는데 일과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 댓글을 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좀 왜 이렇게 댓글이 느려라고 하지만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 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에키네시아를 5월에 아웃포트를 심었는데 세 포기만 성장하고 나머지는 4월 때 모습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세 포기만 성장했다라는 것은 그 4월 때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 하면 뿌리 상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뿌리 상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뿌리가 건강하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에키네시아를 발송할 때 보면 웬만하면 뿌리 상태가 좋은 것들 위주로만 이렇게 보내는데 혹시 저희한테 사셨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재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저희에게 사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 저희한테 사셨으면 바로 요청하세요. 아직 세포가 성장 안 하고 있으니까 다시 보내주시면 안 돼요라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발송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에키네시아를 키울 때 팁이 있죠. 에키네시아 키울 때 팁이 이렇게 꽃대가 처음으로 올라오는 꽃대는 잘라줘라는 게 저희 팁인데 처음에 올라오는 꽃대를 잘라줬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양의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에키네시아를 키울 때는 꼭 첫 번째 올라오는 꽃대는 숨지르기를 해서 따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올라오는 꽃이 따졌을 때 옆에서 이렇게 옆 가지들에서도 꽃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에키네시아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문자 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문자 주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받았는데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이렇게 게으른 건가요?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주문하시면 바로바로 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좀 천천히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일을 하면서 이걸 받다 보니까 좀 늦게 답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바쁘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자 주문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주문하시면 누락사고라든가 배송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단축되기 때문에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렇게 W 가든센터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거기서 주문하시면 배송이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게 가는데 문자 주문 같은 경우는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품종이 누락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화내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바빠서 이렇게 누락시켰으니까 화내지 마시고 문자로 주셔도 좋고 전화로 주셔도 좋은데 뭐가 빠졌어요라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재배송을 해드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들어오면 앤드리스 썸머를 작년에 구입해서 심었을 때는 꽃이 피었는데 월동하고 올해는 꽃을 안 피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앤드리스 썸머 수국의 특징이 있어요. 앤드리스 썸머 수국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꽃눈이 이렇게 작년에 화합분화라는 걸 하죠. 작년에 화합분화라는 걸 해서 이렇게 꽃눈을 달고 있는데 위에 있는 꽃눈은 월동을 못합니다. 맨 위에 있는 꽃눈은 월동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앤들리스 썸머 나무는 영하 30도까지 월동이 돼요. 근데 마크로 수국들 앤들리스 썸머뿐만 아니라 모든 수국들이 그 아나벨 수국이라든가 목수국은 당년지기 때문에 당년지 수국 때문에 이런 현상이 없는데 전년지 수국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마크로 수국들 같은 경우 위에 있는 꽃대는 동해를 입어요. 위에 있는 꽃대는 동해를 입으면 사실은 이제 아래쪽에서 화합분화 한 데에서 꽃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앤들리스 썸머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전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3월 달에 딱 이게 꽃대들이 어차피 동해로 입었기 때문에 한 20cm에서 30cm 남겨놓고 전지를 해버리세요. 전지를 하면 그 아래쪽에서 화합분화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치, 가지가 올라오면서 꽃이 펴요. 근데 첫 해에는 그게 좀 약할 수 있어요. 올해 심었다고 하면 내년에는 그게 좀 약하게 꽃이 필 수가 있는데 2년, 3년, 4년 지나가면서 앤들리스 썸머 같은 경우는 위력을 발휘한다고 해야 되나요? 효과를 발휘하죠. 그때부터 이제 꽃이 개화량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5년차, 4년차, 5년차가 되면 굉장히 개화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걱정 없이 심으셔도 되고, 그래서 사실 지금 한강시민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보면 앤들리스 썸머가 실제로 심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첫 해는 거기도 심고 나서 그 다음에죠. 그 다음에는 꽃을 많이 못 봤는데 지금은 한 4년차 정도 됐나요? 꽃이 어마어마하게 피어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앤들리스 썸머 특징상 그러니까 3월 달에 전지를 해주시면 앤들리스 썸머는 더 많은 꽃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맹문동이죠. 사실 맹문동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연출하기 좋은 그런 식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나무 아래에는 사실 맹문동은 완전 찰떡궁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맹문동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사초인데 사실 너무 좀 뭐냐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뿌리도 잘 내려 있고 예, 성장도 잘할 건데 이 한 포트로 따지면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맹문동을 맹문동 뭐 그거 뭐 싼 거 아니야? 뭐 그렇지만 사실 사초 중에서 맹문동만한 사초를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월동 잘 되죠. 그다음에 꽃 이쁘죠. 그다음에 가격 저렴하죠. 그다음에 내 정원에서 잡초들 이겨줄 수가 있죠. 그리고 명문동 같은 경우 이렇게 막 눌러도 사실은 괜찮을 정도로 강연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약에 트레이를 두 트레이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겹쳐서도 보내요. 겹쳐서도 보내는데 그래도 이렇게 싹 올라오면서 전혀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강한 사초고 그래서 맹문동 같은 경우가 사실 소나무 아래는 찰떡궁합이다. 왜냐하면 소나무 아래는 사실 토양 자체가 약간 산성화가 돼요. 소나무 아래는 토양 자체가 산성화가 되는데 그 산성화가 되는 토양에서 잘 살 수 있는 식물이 맹문동입니다. 그래서 맹문동 같은 경우는 소나무와는 찰떡궁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소나무와는 찰떡궁합인 맹문동은 소나무 밑에도 좋지만 다른 곳에도 많이 심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울타리에도 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잡초가 많은 곳에 심기도 하고 그래서 맹문동을 심어주셔서 여기서 올라오는 꽃을 보시면
정말 보라색 꽃이 피는데 꽃대가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맹문동 같은 경우는 꽃도 아름답지만 이 사초로서 역할도 제대로 해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맹문동은,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맹문동을 약으로도 많이 썼죠. 근데 지금도 약으로 많이 쓰죠. 지금도 약효가 좋아서 약으로도 많이 쓰는 식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맹문동이 가격이 저렴했던 이유가 뭐냐면 약으로 쓰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이 사실 이제 공사용으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한데, 맹문동만큼 제가 봐서 좋은 사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초를, 여러 가지 사초들이 있지만 사실 맹문동만큼 좋은 사초가 없더라고 하면 이제 사초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이 다른 사초들만의 매력이 있지만 맹문동도 다른 사초 못지않게 충분한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맹문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트레이가 105구 트레이인데,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한두 개 안 올라오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뿌리는 이렇게 잘 돌아 있으니까 걱정 없이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심어도 되냐고 하시는데, 지금 심어도 됩니다. 지금 심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심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맹문동 간단하게 마치고요. 다음에 우리 구독자님 질문 있으면 또 질문 한번 또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하였는데 언제쯤 꽃이 필까요? 리틀 수프키 같은 경우는 목수국이잖아요. 목수국 같은 경우는 여름꽃이죠. 여름꽃이어서 아마 6월 말 정도 되면 꽃을 피울 거예요. 6월 말 정도 되면 꽃을 피울 거라, 지금 아마 꽃대를 물거나 아니면 꽃대를 물기 아마 일보 직전일 것 같은데, 좀만 기다리시면 꽃이 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봄에 심었으면 이제 성장도 많이 했을 거예요. 성장도 많이 했을 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꽃을 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꽃이 안 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는데, 리틀 스푸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잘라도 가을에 꽃이 핍니다. 지금 전지를 해줘도 가을에 꽃이 피는 거라서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수국이니까 정말 이쁘게 키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그 시간을 가져봤는데, 사실은 제가 너무 이렇게 많은 걸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한푼이나 이렇게 많이 시간을 소비한 것 같은데, 뭐 다들 좀 짧게 짧게 설명해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괜히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그냥 많은 것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린다기보다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이 더 많이 아시죠.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좀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했다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그럼 와서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킬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얘기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항상 우리 정원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아름다운 정원 가꾸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름다운 그 정원을 가꾸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내 건강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내 건강을 관리하면서 정말 노동에 쓰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 가드닝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노동에 지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동력을 줄여가면서 가드닝 생활을 좀 여유 있게 하는 방법들이 바로 잡초 관리를 하는 방법들인데, 잡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 구독자님들 잡초 관리하는 방법들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잡초로부터 해방이 되고, 내가 가드닝을 하면서 좀 더 여유 있고 커피나 차를 한잔 하면서 내 정원에서 좀 여유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드닝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항상 웃으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왕가든이었습니다.